오케이. 집합의 연산. 우리가 수의 연산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죠? 이런 거. 덧셈이라는 기호 앞뒤로 수를 갖다 놓아서 새로운 수를 결과로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기호 앞뒤에 수를 갖다 놓고 그 결과로 새로운 수를 잡아요. 곱셈교 앞뒤에 수를 갖다 놓고 새로운 수를 읽어주고 이런 느낌. 아니면은 하나의 수도 연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씌울 수 있었고요. 하나의 수도 연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수를 가지고 하는 연산도 있고 여러 수를 가지고 한 두 개나 이런 수를 가지고 하는 연산도 있죠. 집합의 연산도 비슷합니다. 연산 기호가 등장할 거고요. 연산기호 앞뒤에 집합을 놓을 거고요. 이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읽기로는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읽을 겁니다. 교집합. 교점처럼 교집합이라는 거는 그래프에서 교점이면 예고 지나고 재고 지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집합이라는 거는 A에도 있는 그리고 B에도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에도 B에도 모두 속한 원소를 모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 표현 잘 봐주세요. 이 집합의 원소이기도 하고 저 집합의 원소이기도 한 둘 모두의 원소가 되는 애들을 잡아서 원소로 긁어온 새로운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둘 다 속하는 원소를 긁어오겠다. 이런 느낌. 부자리수 한번 가볼게요. 한번 36 좋다. 그러면은 1,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나올 거고, B는 뭐야? 누구 약속? 34? 24?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아보면은 A와 B에서 모두 속한 여기와 여기에 모두 속해 있는 원소를 긁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1, 2, 3, 4 읽을 수 있을 거고요.
6이랑 12까지 다 있겠네요. 그죠? 응. 아, 그러면은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 모두 속한 원소를 모으는 거다. 그리고의 느낌이 낼 때 교집합의 아이디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의 느낌이 날 때, and의 냄새가 날 때, 그럴 때 교집합의 아이디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 합치라는 거예요. 뭉뚱그려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즉 A에 속한 원소 그 다음에 B에 속한 원소를 모조리 모두 속한 원소 겹치는 원소만 모으라는 게 아니라 모조리 모은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싹 다. 여기라도 있으면 저기라도 있으면 싹 다 모아서 이렇게 긁어오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건제시법으로 합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또는이라는 건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걸 또는이라고 그러죠. 또는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걸 만족해도 되고 저걸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고 그런 애들을 원소로 만드는 거예요. 또는의 감성, 오어의 감성 A 것도 B 것도 모조리 다 긁어 모을 때 사람들은 합집합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A와 B의 합집합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빼먹었니? 빼먹었어도 그냥 넘어가. 오케이? 어쨌든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모으면 그거를 합집합이라고 부른다. A 있는 거 B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만든 새로운 집합. 지수 자리에다가 C를 다는 것도 있으면 지수 자리에 C를 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의 여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여집합. 여기서 여는 여분 요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밑에다 쓸게요. 전체에서 A 말고 나머지 다른 모두 전체에서 A에 속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을 뭉뚱그린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A
여집합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조건 대시법으로 표현하는, 만약에 조건 대시법으로 표현할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흰색으로는 용어, 파란색으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어감을 썼고요.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는 조건 제시법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항상 여집합에 대한 얘기는 이 전체라는 어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실에 있는 사람을 집합으로 잡았어. 그러면 이거 말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은 집합이라고 하면 그 전체 영역이 이 학원 사람인지, 이 건물 사람인지, 이 동네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지구 전체인지, 외계인 전체인지에 대해서 그 나머지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전체, 다른 말로 전체 집합을 무엇으로 잡았는지를 항상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전체 집합은 우리가 U라고 보통 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잡았냐에 따라서 이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그 원소들에서 A가 아닌, A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원소들을 긁어놓은 것을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경우에 전체 집합을 72의 약속을 잡았다 그러면 얘는 8이랑 72 이렇게 나와요. 어, 8이랑 72랑 그렇게가 나오게 될 거고요. B의 여집합을 잡으라 그러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9, 18. 뭐가 이상한데? 맞나? 이렇게만 나오냐? 여덟 개가 나오고 12개가 나오고 18, 4, 72 맞나? 왜 그래? 이렇게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이거 빼기를 읽으시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읽을 거고요. A에서 B를 제거한 차집합이다, 이렇게 읽을 겁니다. 얘는 A에서 B의 원소를 제거한 친구들을 모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거한 뒤 새롭게 구성한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줬던 예시로 치면은 A 차집합 B를 긁어오세요 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 거냐? 1, 2, 3, 4, 6 있을 거고 1, 2, 3, 4, 6 제거되겠고요. 9는 제거가 안 될 거고 12는 제거될 거고 18과 36은 제거가 안 되겠죠. 그렇죠? A 차집합 B를 생각하라 그러면 A의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가 되는 애들을 제거해서 하나, 둘, 세 개만 제거당하지 않은 나머지들만 모은 새로운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 짓거리도 할 수 있겠죠. B 차집합 A도 할 수 있겠죠. B의 원소에서 A의 원소를 제거한다라고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 2, 3, 4, 6 제거가 될 거고요. 8은 A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의 원소에서 A의 원소를 제거해서 모은 거니까 그럼 A에 속하는 원소들을 날리고 8은 안 날아가고 10이 날아가고 24는 안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이다, 합집합이다, 여집합이다, 차집합이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 그건 각각 이러한 어감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의미적으로 보아도 앞뒤 순서를 바꾸어도 괜찮죠, 그쵸? 그런 거는 이거를 우리가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3개 이상의 집합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쓰면 세 집합 모두의 세 집합에 모두 속한 원소를 모으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 두 개의 결과가 모두 같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합집합도 3개 이상의 합집합을 칠 때 어디부터 계산하냐의 결과, 어디부터 생각하냐의 결과가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 교집합들이 연달아 있을 때, 합집합들만 연달아 있을 때 어느 부분부터 먼저 집합을 구성해도 답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요. 이런 느낌을 사람들은 결합법칙이 된다고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했듯이 저렇게 될 거고요. 뺄셈, 나눗셈은 뺄셈, 나눗셈은 교환법칙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이거를 다 덧셈으로 음수들의 덧셈으로 생각해야 덧셈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뺄셈이라는 연산 자체는 저런 게 다 안 되듯이 차집합도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 하나만 연습시키고 싶은데.
어우, 어우, 세. 자, 이거 한번 볼게. 요거 푸실 수 있죠?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것도 푸실 수 있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있으면은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교집합, 이거 실수, 이 사이에 있는 실수 전체니까 자연수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부등식 범위와 요 부등식 범위의 교집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부등식은 무슨 선에서 생각하는 게 인생이 편하다고 했어요? 수직선에서 생각하는 게 인생이 편해진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으로 되어 있어도 집합으로 되어 있어도 수직선에서 생각하는 게 편안한 말이에요.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 범위와 이 범위에 모두 속한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두 개 뭐 하는 범위를 색칠해야 돼요? 공통 범위, 겹치는 범위를 색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를 색칠해야 되겠다. 갖고 와야 교집합이라고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합집합을 읽으라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겠죠, 그렇죠?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고. 전체 집합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A 여집합 어떻게 될까요? A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의 범위에서 아니다. 네, 이렇게 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생각해볼게요.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지 않은 나머지 모든 상황을 얘기하려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B의 여집합이면 절대값 x 더하기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상황 말고 나머지잖아. 크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읽으시면 될 거고, 만약에 A 차집합 B를 읽으라 그러면 A의 범위에서 B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여기를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A의 원소에서 A의 원소들 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모든 친구들이 다 될 건데 그 중에서 B에 속하는 여기만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원소들만 읽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집합이니까 그러면 1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1조차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B 차집합 A를 생각하라고 하면 B의 범위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A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친구들을 다 제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요게 A범이고 요게 B범이잖아. 그럼 A 차집합 B면 이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만 색칠이 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될 것이고, B 차집합 A면 A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제거하고 여기만 해당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건데요.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면 A와 B의 겹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렇게 그려서 저기다가 원소들을 써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합집합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저렇게 그려놓고 저 전체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전체 집합은 보통 사각형의 형태로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럼 A의 여집합을 색칠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원소를 써놓거나 저 부분을 색칠하는 것이 여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차집합에 해당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A 차집합이면 A의 원소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얘랑 교집합을 지금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등식 좀 풀어보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라고 나올 겁니다. 반영을 해보면 수직선에 이렇게 B의 여집합이 그려질 거고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A는 아까 그렸듯이 마이너스 1부터 4를 찍어놓고 동글뱅이 이렇게 그렸죠. 그렇죠? 자, 둘이를 교집합시킨 결과면, 잘 들어봐요. 둘이를 교집합시킨 결과면 여기가 나오겠죠. 누구랑 똑같이 나와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B 여집합이면 B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집합의 결과로 나오는 거는 여기에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집합과 차집합은 결론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항상 같은 집합이 된다는 거, 의미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잡아두셔야 될 겁니다.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이 붙는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또는 교집합 모양을 차집합으로 돌리는 거 잘 하시면 잘 하실수록 인생이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와리가리를 잘 쳐주시는 게 필요하다. 까지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하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몇 가지 성질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성질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싹 한번 지우고 가도 될까요? 싹 한번 지우고 갈게요. 당연한 얘기 몇 가지 할게요. 공집합이랑 다른 집합을 교집합하면 겹치는 원소를 적는 거잖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럼 여전히 공집합이 됩니다. 반대로 공집합이랑 누군가를 합집합하면 여기는 더 이상 여기는 원소가 없으니까 얘랑 합쳐봤자 같은 놈이겠죠, 그죠? 전체 집합과 누군가를 교집합한다면 얘는 전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A를 다 포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요. 전체 집합과 누군가의 합집합이라면 전체 집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건 당연히 A를 포함하고 있는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겠죠. 똑같은 놈끼리 교집 합쳐봤자 합집 합쳐봤자 상황이 동일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집합을 차집합해봤자 원판이랑 똑같을 거고요.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게 되면 전체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애들만 모으겠다는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별표를 쳤었던 혹시 그냥 같이 쭉 정리하실 거라면은 얘고 여기에 같이 함께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가 성질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가 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다 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수에서의 분배 법칙은 이 결과가 2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1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게 분배 법칙이었죠. 또는 역으로 연산이나 이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저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게 분배 법칙이죠, 그죠? 집합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합집합 기호가 있고 괄호 안에 교집합 기호가 있어요. 교집합과 누군가를 합집합시켰을 때 이 곱하기를 여기다가도 들어가고 여기다가도 들어가고 더하는 것처럼 그래도 A 합집합을 여기다가도 들어가고 여기다가도 들어가서 요걸 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 괜찮아요? 반대로 이런 모양을 보면은 이거 A 합집합, A 합집합이 있네? 묶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도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A 교집합을 여기다가도 저기다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 또는 이걸 보면 묶어낼 수도 있지 않냐는 느낌. 요거를 분배법칙이라고 하고요. 요게 쓰는 방향이 제한적이기는 한데 각이 잘 맞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각을 한번 잘 본다면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몰간 선생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기가 막혀요. 얘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고요. 하나는 이거고요. 쉽게 말하면 여집합 기호의 분배에 관한 규칙이고요. 의심스러우시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좌우변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합집합이면은 요 풍선을 모두 색칠하는 걸 거고요. 그거에 여집합이면 요쪽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요쪽 영역이 될 거고. 이건 정확히 누구와 일치하냐면 잘 들어봐요. 자, 노란 게 지금 A의 여집합을 색칠하는 겁니다. 자, B의 여집합을 파랑이로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 말고 쌍줄로 되어 있는 빗금 부분이랑 여기서 색칠한 부분이랑 어때요? 같죠? 즉 A의 여집합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과 B의 여집합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에 무슨 집합으로? 겹치는 부분이니까 교집합으로 찾아낸 부분과 이 영역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집합 기호를 어떤 합집합 전체 또는 교집합 전체에 여집합이 걸려있을 경우에 하나, 둘, 세 개를 다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A도 뒤집어서 여집합, B도 뒤집어서 여집합, 합집합도 뒤집어서 교집합. 그런 느낌. 또는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묶어낼 수 있도록. 항상 모든 법칙은 일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이 다 돼야 돼. 그래서 곱셈 공식 배우고 난 다음 인수분해 배우듯이. 인수분해 맨날 시키는 게 뭐예요? 이거 보고서 뭐를 전개할게. 이게 인수분해잖아. 전개하기 전에 모양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얘도 이런 모양을 보고 이거 이렇게 묶으면 이쁘지 않을까라는 각을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에 반대로 얘도 색칠 잘 해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도 마치 여집합 기호를 이 세 개에 모두 나눠주는 것처럼 동작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 4개 나왔어요. 요 앞에 여기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들이고 하나, 둘, 세 세트가 나왔죠, 그렇죠? 세트가 나왔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느낌. A가 B의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의 부분집합으로서 존재하는 경우 벤다이어그램으로 저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1, 2라고 놓고 1을 1, 2, 3,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런 예시를 들어서 확인하면 좋겠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인 경우 A와 B를 교집합한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얘랑 얘랑 겹치는 원소 3번. 누구랑 누구? 1이랑 2겠죠, 그쵸? 또 이렇게? 1이랑 2가 겹치는 원소가 될 거예요. 그럼 도로 누구랑 똑같아? A랑 똑같아진다. 이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을 색칠하면 당연히 작은 놈인 A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반대로 합집합을 치면 이 두 개의 합집합을 쳐도 되고 이 두 개의 풍선의 모든 영역을 다 색칠해서 뭉뚱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나와야겠죠? 포함하고 있는 큰 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그래서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쳐서 둘 중 하나가 나온 경우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쳐서 둘 중 하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걸 보고도 부분집합 관계가 나온다는 거를 이걸 보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걸 보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물론 이 모든 경우가 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죠. 이 중에 단 한 줄만 봐도 이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중에 단 한 줄만 봐도 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저걸로 가볼게요. 여기서 얘를 차집합을 쳐볼게요. 차집합을 친다라는 얘기는 앞의 원소 중에서 앞의 집합 원소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다 날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날라가고요? 날라가겠죠? 그럼 남아요, 안 남아요? 원소가 안 남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원집합.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이 나옵니다. 이 결과를 공집합이어야겠죠. 보통 요 정도까지 해서 끝나고요. 혹시나 조금 악랄하다면은 양변에 여집합을 걸어도 등호는 바뀌지 않겠죠? 오케이? 그럼 양변에 여집합을 걸면 이렇게 될 건데 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아, 그걸 안 적었구나. 엄마 세상에. 야, 큰일 날 뻔했다. 여집합에 여집합이면 원판이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에서 전체를 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렇죠? 우주에서 우주가 빠지면 없잖아요. 그렇죠? 지구에서 지구가 빠지면 없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럴 거기 때문에 그런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도 전체 집합으로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귀를 보시게 되는 경우도 문제를 꼬다 보면은 등장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보통 요 4줄 정도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저거는 간혹 악랄하면 요 문구까지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요걸 해석하려면 양변의 여집합을 걸어서 일로 돌아가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서로 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소수라고 쓰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받아들이듯이 서로소라는 단어가 자연수 가지고 등장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연수에서의 자연수를 주어로 해서 서로소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은 공약수가 먹뿐인 거죠. 1뿐인 상황을 서로소라고 부르는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집합이 주어면. 주어가 수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서로소고요. 주어가 집합이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서로소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두 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즉 겹치는 원소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A에서 B를 차집합을 쳤을 때 날아가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A 차집합이면 A에서 B에 해당하는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원소는 날리고 만들겠다였는데
날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은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그냥 원판 A랑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를 쳐도 또 B가 나오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A에 여집합을 색칠하면은 누가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B가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B 역시 A의 여집합에 포함 관계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랑 연결해서 이런 선지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아까 좀 일찍 시작할 거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안 남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 다 별이고요, 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특히 여기 두 개는 암기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황이 나왔을 때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이런 조건을 주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결론까지 이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내는 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면,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을 주면 이게 이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저런 결론들이 날 수 있구나. 이런 상황을 주면 이거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보고 상황을 확인해서 그거에 딸려 나오는 다른 조건들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친구들을 지금부터 핑크핑크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한 줄 더 적을 건데요. 요거 적을 겁니다. B 여집합은 A 여집합에 포함 관계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는 전체 집합이 5까지만이면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은 이런 상황인데, 그럼 P 여집합은 5만 있는 집합일 거고요. A의 여집합은 3, 4, 5니까 부분 집합이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나올 거니까 B 여집합은 B의 바깥,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일 거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이 더 넓은 면적일 거고 B의 여집합을 당연히 포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정도의 중요도로 하나 더 적을 건데, 교집합은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일 거고요. 요 정도의 중요도예요. 하고 당연히 B의 부분집합일 거고요.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더 있나? 이 성질을 쫙 정리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워낙 많아서 이것도 적을까? 칠판에 적어놓은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너무 당연하다 싶은 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A와 여집합에 교집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당연히 홍집합이었죠? A와 A 여집합에 A와 A 여집합에 합집합에 그러면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제가 써드린 거 말고 이런 당연한 성질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은 유도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시간이 일찍 보낸다 그러고 또 여기 같이 어쩌죠? 진짜 시간을 바싹 말아먹어가지고 그죠? 보시면 되고 저는 94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슈텍 3랑 저거랑 새로운 저거랑 해서 이렇게 한번 말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니까 집합은 그 용어와 그 단어들에 익숙해지는 데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이거 자체로 뭔가 생각할 게 많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단어를 익숙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셔서 숙제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